안녕하십니까, 조로입니다. 네, 조르님 오늘은 저희 멘티들한테 경력 멘티들한테 참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면접 가서 상당히 곤란했다 이런 피드백을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근데 뭐가 곤란하냐면 보통 요즘 JD에 5문항 정도가 있어요. 재무로 치면 결산, 세무, 회계, 자금 다 해본 사람 이렇게 써 있는데 그 중에 자기는 3개밖에 안 해본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안 해본 항목들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을 때 이걸 해본 척을 해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 이게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근데 이게 비단 재무뿐만 아니라 영업, 마케팅, 기획, 인사 모든 직무에서 약간 제네럴리스트를 많이 원하다 보니까 이것까지 할 줄 알아요? 라는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인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답변을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은 이런 것까지 할 줄 알아요 정도로만 나오면 모릅니다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걸 해봤냐 식으로 공격적으로 들어올 때가 되게 많죠. 뭐냐면은 너 이거 못하면 떨어진다는 느낌 정도를 줄 정도로 압박에 들어올 때가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은 급여 경험 없지 않아요. 그 경험은 당장 우리가 시키면 할 수 있어요 정도 레벨이 들어와 버리면은 이거는 사실 그 면접의 당락을 결정지도 모르는 거니까 진짜 어렵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이 질문이 진짜 난해한데, 저는 이제 이것을 위해서 4가지 스텝을 좀 밟았으면 싶어요. 하나하나씩 이제 좀 얘기를 좀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스텝 같은 경우에는 그 현실적인 직무 관련된 과제를 좀 미리 만들어서 그거를 공부하고 대비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실 예를 들면 제가 인사총무라고 편하게 좀 그냥 타겟을 잡을게요. 인사총무라고 치면은 JD에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예를 들면 조직 문화 같은 거 안 돌려봤다 이런 식의 이슈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 직무를 안 해본 거에 대해서 어떤 거를 해보고 어떤 거를 고민해 보면은 그 면접에서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아는 척을 하면서 내가 좀 고민을 해봤다 또는 생각을 해봤다, 안 해봤지만 그래도 좀 얘기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실무진 입장에서 기반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재택근무라고 해봅시다. 예를 들면 재택근무 같은 경우에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실제 재택근무를 실무로 도입하려면은 일단은 재택근무 같은 경우에 툴로, 어떤 툴로 그 사람이 일을 하는지 봐요 안 봐요, 그 다음에 이거를 몇 시까지를 접속으로 봐요, 아니면은 그 퇴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체크해요, 그 다음에 그 화면을 얼굴을 비춰요 말아요, 그 다음에 컴퓨터를 줘요 말아요, 그리고 재택근무 이점은 뭐예요, 단점은 뭐예요, 이걸 가지고 윗사람은 어떻게 설득해요, 경쟁사는 하고 있어야 안 해요, 이런 수많은 고민들이 있다는 거죠. 막상 도입하려고 하면은 그 도입에 있어서의 고민들을 내가 한번 실무진처럼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면서 그거를 면접관 앞에서 많이 고민하고 있고 공부해봤다. 나 예를 들면 재택근무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하면은 뭘 생각했는데 했을 때 내 고민들을 얘기해준다면 상대는 내가 안 해본 업무더라도 이 친구가 많이 고민해보고 생각했다는 걸로 넘어가서 나의 지식 수준 혹은 나의 태도 수준을 계속 테스트하면서 다른 쪽으로 면접이 진행되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 업무 외적으로 더 열심히 했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질문을 많이 만들어라. 이게 첫 번째 스텝이고, 그래서 그러면은 이 두 번째 스텝은 뭐냐면은 이거를요 10가지, 20가지 정도를 만들어서 계속 고민을 해보는 거야. 예를 들면은 인사라고 친다면 채용 툴 도입, 어떤 채용 툴 쓸래? 아니면은 플렉서블 근무제라든지 이런 현안들 있죠. HR 트렌드들, 그리고 재무 쪽이라면 재무 트렌드들을 어떻게 알아내냐? 챗GPT한테 요즘에 HR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뭐야? 요즘에 총무가 걱정하는 게 뭐야? 이거는 뭐야? 저거는 뭐야? 한 다음에 이만큼 자료를 얻어낸 다음에 아티클 보시고, 그 다음에 다른데 책 찾아보시고, 선배들한테 문의하시고, 그 일 해봤다는 사람한테 밥 한 끼 먹으면서 물어도 보고, 이런 식으로 그 실제로 그거에 맞게 공부를 제대로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10가지, 20가지 정도를 빽빽하게 스텝 2에서 질문을 만들고 답변을 달기 시작하는 순간이 여러분들이 공부가 되기 시작하는 순간이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대부분들 경력직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그 직무를 하고 계신데 그 업무를 안 해본 것일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다니는 회사를 많이 활용해 보라는 걸 좀 권하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예를 들면 인사 업무를 하다가 내가 알아보니까 이런 툴이 있어. 이런 툴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나인하이어라는 툴이 있는데 이 툴을 쓰게 되면은 내부에서 인적 관리할 때도 좋고 그 다음에 사람 뽑을 때도 되게 쉽게 그냥 이력서만 올려면은 되게끔 만들어놨으니까 이 나인하이어라는 거를 내가 알아냈으니 한번 이거를 회사에다가 도입을 건의해볼까 하면서 회사에다가 도입을 건의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내가 채용을 안 맡고 있어도 우리 이런 게 있다는데 보고서 만들어서 다른 회사 이렇게 쓰고 있다고 가격은 이 정도라고 하고 경쟁 제품은 뭐뭐가 있는데 이 중에서 나인하이어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걸 한번 써보시는 거 어떻습니까? 라고 그냥 한번 찔러보는 거야. 실패를 할 수도 있죠. 당연히 팀장이 또 뭐야 네 일반인데 왜 이걸 나서 이럴 수도 있고 또는 야 이거 좋은 거 같다 야 한번 검토해봐라 하고 딴 사람한테 맡길 수도 있어요. 나한테 떨어질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해봤다가 되게 중요해요. 해봤다. 내가 이거를 고민하고 실제로 회사에 건의해봤다. 이게 여러분의 경력기술서의 한 줄이 돼줄 거고요. 그거를 고민하는 순간 당연히 윗사람한테 까이기 싫으니까 당연히 철저하게 공부할 거라는 거지. 그죠? 회사에서 나도 까이기 싫잖아. 그러다 보니까 더 열심히 준비하고 더 열심히 생각해서 정말로 실무에 먹힐 만한 레벨로 만들 거기 때문에 실제로 도움이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 드리면은 제 멘티 중에서 조직 문화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 이직하려는 애한테 내부에다 한번 건의해봐라 이랬을 때 뭐라 그랬는 줄 알아요? 우리 회사는 그런 거 안 해요 이랬는데 그냥 한번 해봐 했거든요. 위에서 해보라 그래가지고 실제로 조직 문화 하고 있는 애가 있어요. 이런 느낌으로 현재 회사를 활용할 생각도 해야 된다가 스텝 3. 마지막 스텝 4는 뭐냐면요. 여러분 멘티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멘토를 만들라는 거예요. 멘토를. 내가 해당하는 직무 그 다음에 그 일을 해본 사람 중에서 존경할 만한 분, 괜찮은 분을 찾아가서 친해지세요. 되게 중요해요 이게. 왜냐면은 그 사람한테 내가 실제로 책이라든지 인터뷰나 아니면은 아티클로 볼 수 없는 노하우도 많이 얻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내가 잘 모르는 얘기도 되게 많이 해주고 그 다음에 실제로 끌어주기도 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뭔가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아까 전에 말했던 스텝을 1, 2, 3, 4를 다 밟아보면요 처음 해보는 직무, 안 해본 직무도 상당히 수월하게 말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시고 사실은 이거는 여러분의 능동성의 시작이기도 해요. 여러분이 이제까지 수동적인 태도로 회사 생활을 대했고 회사의 업무를 대했다 하면은 제가 말하는 스텝만 가져가시더라도 굉장히 능동적으로 바뀐다는 걸 제가 당당하게 말씀드립니다. 직무에 대한 거는요 여러분 경험이 아니라 태도가 여러분의 합격을 좌우해요. 이거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요 근거를 만드는 것과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네요. 근데 충분히 그렇게 말씀 주신 거를 바탕으로 들어봤을 때 이게 당장 내 이직의 면접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내 커리어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 영상 잘 참고하셔서 이직하실 때 좋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